안녕하세요. 피부과 의식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내용은 하이퍼 시술의 모순점. 하이퍼 시술의 모순점이 뭐야? 하이퍼 시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 많죠. 슈링크, V로, 더블로, 울세라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시술의 모순점이 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쓰는 어떤 표현들, 마케팅으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쓰는 표현들이 상당히 어떤 그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효과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또 이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의학 지식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요걸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끝까지 시청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하고 어떤 피부 미용 시술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거나 얘기할 때 내가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우쭐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포 시술의 모순점, 시술의 모순점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시술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시술의 모순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으로 알려진 그런 방법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좀 제목을 좀 오버해서 적었습니다. 하이포 시술, 이게 뭐예요? 고강도 집적도 초음파 시술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이 인텐시파이드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장비들이 어떤 게 있어요? 더블로, 울세라, V로, 슈링크 이런 것들이 그런 장비의 대표적인 거죠. 그 울세라가 어떤 오리지널 장비의 대표적인 경우이고, 그죠? 그런데 보통 이런 카트리지, 보통 그 손에 잡고 쏘는 이 앞에 그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그 카트리지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깊이가 몇이냐면 4.5mm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피부 표면에서 쏘았을 때 어디쯤에 떨어질까를 예측할 수 있는데 피부 두께를 1.5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아시아인의 피부 두께가 한 1.5 정도 돼요. 물론 아주 얇은 사람은 1.0도 되는데 대부분 1.5에서 1.0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서 4.5를 쏘면 한 어디에 맞냐면 대부분 이 지방층에 맞아요. 물론 지방이 아주 얇은 사람, 피부가 아주 얇은 사람은 근막, 스마스층이라고 하는데 맞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히 맞는 게 아니고 이 얼굴 사진을 보면 보통 피부 두께가 1.0 정도로 얇은 부분이 한 군데 있죠.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1.0.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방층이 얇은 쪽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턱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얇죠. 그래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좀 쏘면 상대적으로 근막을 맞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 턱 라인 같은 데나. 근데 상당수는 어디에 맞아요? 지방층에 맞는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근막에 맞는다고 강조를 할까? 근막은 리프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맞아서 TCP라는 게 형성되면서 여기가 짜그라들면 이 피부가 위로 당겨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막, 스마스층이 위로 당겨진 효과가 생겨요. 실제로 스마스층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효과들이 스마스층, 즉 근막을 맞춰서 생기는 효과가 아니고 이 지방층을 때려서 지방층에 있는 것들이 쪼그라들고 이 지방을 맞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열들이 주변에 있는 지방을 자극해서 그 지방들이 섬유화세포로 전환돼서 콜라겐을 리모델링 시키는데 일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세포 중에서 섬유화세포로 전환된 것들, 그런 것들이 진피 하부에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리프팅 시술을 받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지방층에 있는 지방세포가 섬유화세포로 전환돼서 진피 하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부에서 섬유화세포가 콜라겐을 만들게 되니까 피부가 건강하게 바뀌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상당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술 받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피부 관리 잘해서 좋아지는 거지 시술 받을 땐 효과 하나도 없었어 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맞고 나서 그쯤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 시술을 잘 한 거예요. 근데 환자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시술할 때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술과 장기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시술들을 같이 해줘야지만 환자의 만족도는 올라가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스층, 즉 근막층을 맞추려면 어디쯤에 해야지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귀 앞에 부분, 피부가 얇았고 1.06mm인 부분, 표피와 진피를 합친 부분이 이 정도로 매우 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 지방까지 합쳐도 피하 지방이 아주 얇은 사람은 이 근막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3.5보다는 두꺼워요. 한 4나 5는 되고 일반적으로 한 6mm, 7mm도 많고 피하 지방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근막을 맞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뭐 어떤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하이포 시술을 하면 이 고강도 집적도 초음파 시술을 하면 근막이 너들너들해져서 나이 들 때 피부가 늘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여기다 앞에다가 막 한 500샷, 1000샷 때렸다. 가능성 있겠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 중에서 실제로 그런 시술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1000명이 한 명 있을까? 10,0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이 잘 못하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세포를 많이 쏴서 지방세포를 깨뜨렸다. 그러면 나이가 들 때 지방세포가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소실되는데 더 빨리 소실되고 더 많이 소실될 거 아니에요. 피부의 겉에 거죽은 가만히 있는데 안이 비워지니까 당연히 그건 너들너들 해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세포, 피하지방에 너무 많은 샷을 쏘거나 너무 강한 샷을 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 거죽은 가만히 있는데 안이 비워져 있으니까 피부가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시술을 해서 피부가 안에 딱 달아붙거나 뭔가 다른 시술을 해줘야지 그 늘어짐을 막아줄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근막을 맞는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하지만 근막의 효과가 없느냐? 이 피하지방을 쏴서 여기에 있는 TCP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피하지방들이 쪼그라들면서 밑에 있는 근막들이 위로 당겨서 올라가는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스마스층이 위로 당겨지는 효과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스마스층 근막을 공략해서 피부에 리프팅을 일으킨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스마스층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가 보통 이 지금 알려진 카트리지는 4.5가 가장 깊은 건데 이 카트리지의 초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끝에 TCP, 끝에 서멀 코아굴레이션 포인트라고 해서 응고점이 맺히는 점이 잘 안 맺히게 돼요.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가까이에 이렇게 범페이퍼를 태우는 거랑 먼 곳에 있는 범페이퍼를 돋보기로 태우는 거에 그 어떤 효율성의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즉 멀리 있으면 그 범페이퍼가 칙 타는 게 늦어져요. 즉 피부가 안에 안 그래도 장애물이 많은데 그 초점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TCP가 맺히는 게 잘 안 되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 거리를 맞추면 하면 효과가 확 올라갈까? 그러면 이 카트리지 깊이를 한 8mm, 7mm로 만들어 갖고 그나마 스마스층을 많이 맞으면 효과가 확 올라갈까?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걸 너무 깊게 만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근육을 맞춰서 근육 손상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 리스크를 안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기술상의 문제로 카트리지를 깊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억지로 깊게 만들어서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험을 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대인전옥소존이라 해서 이 부분에 신경 분지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 카트리지가 너무 깊어버리면 신경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자꾸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트리지가 아주 깊은 게 나와도 실제로 효과를 높인다기보다는 근육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 모니터 같은 거 보면서 막 환자들한테 막 설명하면서 하잖아요. 실제로 그 초음파 모니터를 본다고 한들 이 스마스층 근막을 맞추지 못해요. 왜 못 맞춰요? 피부에 있는 근막의 위치가 다 다른데 이 카트리지에 4.5짜리 카트리지가 수시로 막 3으로 갔다가 6으로 갔다 7로 갔다 막 수술 변하면서 그 근막을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하이포 시술을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지방층이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초음파 장비를 보면서 뭔가 근막을 맞춰서 결과값을 더 높이겠다? 잘못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장치가 있으면 뭔가 심리적으로 환자가 어떻게 돼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아, 내 피부 안이 저렇게 생겼구나. 선생님이 근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물론 근막을 맞출 수 있는 부위는 되게 한정적이다. 어디다? 요 귀 앞에 부분과 턱 부분 정도.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술해서 근막을 맞출 수 있는 거의 한계다. 왜? 지방층이 두께가 되게 얇은 사람, 그리고 피부가 1.0으로 굉장히 얕은 사람은 실제로 근막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무지하게 많이 쏟거나 하진 않는다. 왜? 실제로 근막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로 카트리지를 더 깊게 만드는 건 되게 제한적이다. 그리고 만든다고 해도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면서
근막 위치에 맞게 초음파의 그 응고점 TCP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장비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근막을 딱 정확하게 집어서 TCP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이프 시술은 근막, 스마스층을 때려서 리프팅을 시킨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한 부분은 귀합회 정도가 한계가 있고 대부분 지방층을 맞추는데 이 지방층을 맞게 되면 TCP가 형성되면서 주변의 열에 의해서 지방세포가 섬유화세포로 전환해서 콜라겐을 만들거나 이게 쪼그라들면서 피부 밑에 있는 근막이 위로 당겨 올라가면서 근막에 의한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 자체적으로 근막을 때려서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이제까지 하이프 시술이 어떠한 걸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미용 피부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뭐 그런 장비들은 뭐 금방 맞춰서 좋게 하는데 금방 많이 맞으면 안 좋아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이유는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